3월 셋째 주 경제 뉴스를 살펴볼게요. 한미 통화스와 푸계약 600억 달러 규모.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9월 19일까지 6개월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추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통화 스와프 총액은 기존의 중국, 호주 등 7개국 1332억 달러를 포함해 1932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국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 개별 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커져.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상승하면서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신용등급, 신용평점,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전환돼 등급 문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 관련 법령에 담긴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 신용평점으로 변경하는 등 입법 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용등급제 대신 신용점수로 변경했으며 기존 신용등급제에서 6등급 이하를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로 바뀐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컨대 신용등급제에서 7등급 상위자는 6등급 하위자와 신용도가 거의 유사하지만 대출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문턱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다 세분화된 개인 신용 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하고 정교화된 여신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은 P컷, 제로금리, 시대로 진입.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B컷을 단행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5%포인트 떨어진 0.75%까지 낮췄습니다. 코로나19로 3월 들어 26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15일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하여 1.5%포인트 하락한 0에서 0.25%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도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낮췄으며 캐나다는 0.75%까지 떨어졌다. 또 영국도 기준금리를 0.2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달라졌어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높아지며 고가 수리 시 자기 차량 손해보험료 할증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19일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위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은 기존 3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대인사고 한 건당 부담금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보험료를 위해 고가의 수리비가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는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한편 150% 넘게 수리비가 드는 경우 15%에서 23%까지 할증률을 높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위해 카풀 관련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했으며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를 위한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개선을 완료하면 평균 1.3%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